네, 설캠 온수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총명한 멘탈, 설춘환 교수입니다. 12월 달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올 연말 별로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 초 세웠던 계획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일마다 작심삼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지난번 저희 수업에서 마곡에 대한 투어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노원과 도봉에 대한 투어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희 8분을 데리고 노원구와 도봉구에 대한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어를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의 어떤 뉴스, 정책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가서 봤던 임장 후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전에 물건에 대한 부분은 체크리스트, 지역 분석, 물건 분석, 사전에 짜깁기를 한 70% 정도 해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창동과 노원역 근처를 다녀왔습니다. 중계동 학원가도 다녀왔습니다. 미래가치의 창동역 상당히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나중에 GTX, KTX, 창동역을 또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일 것 같고요. 노원역의 미래가치도 상당히 좋다. 중계동 학원가도 상당히 좋다. 중계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점이 여러분 지하철역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강점은 거기에 경전철, 동북선이 꽂힌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창동과 상계는 서울의 광역 중심지입니다. 또 하나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강점. 원래 여러분 도봉구와 노원구의 최대 단점은 자족도시가 아니라 베드타운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를테면 이제 자족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기본적으로 인구와 가구가 증가한다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동역에서부터 노원역까지의 그런 어떤 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랑천변을 갖다가 친환경 여가공원으로 만들겠다. 여의도공원의 10배. 그래서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더불어서 동부가선도로의 지하화 작업,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창동역 밑에 19단지, 18단지, 이를테면 뭐 17단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여기가 여러분들 동부가선도로와 붙어 있다 보니까 뭐 시끄럽다 등등의 것들이 있었는데 수변 공원화 작업, 지하화 작업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 라인이 상당히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에 이를테면 노원구에서도 그죠? 1단지부터 해서 쭉 내려갈 수 있는 건데 여기 약간 아쉬운 점은 송전탑이 아주 크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저희가 창동에 19단지를 가고 또 옆에 또 다른 단지를 가봤었는데 승강기 교체 작업을 또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려면 30년이 지나야 되는데 이미 30년은 지났는데 아쉽게도 승강기 교체 작업 그러면 당분간은 재건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베드타운이지만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강점이다 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지하철 4호선은 창동역 차후에는 연장이 돼서 진접까지 또는 KTX와 GTX에 대한 또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7호선은 나중에 노원역이 옥정을 지나서 포천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도 한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부가선도로의 지하화 작업과 확장 공사, 수변공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연남동, 그 다음에 인천의 경인고속도로 이제 지하화 작업, 또 방음벽 이를테면 철거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당히 정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TX C 노선에 대한 개발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무조건 한다. 그랬을 때 창동역의 미래가치가 더더욱 좋지 않느냐. 지금 창동역에 가보시면 민자역사 아쉽게도 지금 뼈대만 있는 거죠.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창동역 민자역사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점 많은 또 호재가 창동역에 꽂힐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선제적인 투자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노원역 근처에 뭐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등등 많은 것들이 또 이전을 한다라고 하는 점도 강점입니다.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의 동북선 상당히 강점이죠. 특히 지하철역이 없었던 가령 중계동 학원가, 은행 사거리 이런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역이 있었던 곳에서 경전철이 뚫려서 환승이 되는 환승역보다는 아예 없었던 이런 은행 사거리 이런 쪽이 조금 더 그런 어떤 호재의 후광을 많이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봉구에 살고 싶냐, 노원구에 살고 싶냐라고 했었을 때 아무래도 노원구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인프라가 좋고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것이 강점. 그것은 현장을 직접 걸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12km 정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봄으로써 지역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점입니다. 차를 갖고 점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접 현장은 가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임장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 화이팅!